안녕하십니까? 겨울안개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대구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심도 깊은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 부동산 시장은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중요한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2026년 대구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투자자, 개발업자, 정책 입안자 등 각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강의는 단순히 떨어졌다, 올랐다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 구조적으로 위험하고 어느 지역이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무작정 들어가는 시점도 완전히 손 놓고 있을 시점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선별입니다. 이 흐름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대구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구 시장은 높은 미분양 재고와 위축된 매수 심리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향후 공급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중요한 기저 추세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점진적인 안정화를 거쳐 2026년에는 완만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회복의 속도와 강도는 한국은행의 금리 추이와 전반적인 거시 경제 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을 전망해보면 매매 가격은 연초의 안정화 단계를 거쳐 하반기에는 신규 공급 감소에 힘입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량은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겠지만 과거와 같은 급격한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및 월세 시장은 현재의 안정세를 유지하며 꾸준한 수요로 인해 소폭의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는 대한민국 남동부에 위치한 중요한 광역 도시이며 그 경제적,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및 인구 통계 측면에서 보면 대구는 꾸준한 인구 감소 추세를 겪어왔지만 최근에는 그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경제는 2023년 1.5% 성장했고 2024년에는 1.8%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평균 가구 소득 역시 꾸준히 성장하여 장기적인 구매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의 역사적 특성을 보면 다른 주요 대도시와 비교하여 주택 가격 변동성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현재의 공급 과잉 상태로 이어졌다는 점은 우리가 현재 시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구에 개선되는 거시 경제 펀더멘털과 현재의 약한 시장 심리 및 낮은 거래량 사이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약세가 근본적인 경제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나 제한적인 대출, 정책과 같은 외부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겪은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였죠. 대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했고 묻지마 투자도 많았습니다. 이때 분양시장도 과열되면서 대규모 공급이 결정됩니다. 그 여파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2022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특히 2023년에는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면서 전세가가 무너지고 미분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당시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분양을 받았던 투자자들은 전세를 놓지 못해 보증금 손해를 받고 입주를 앞둔 수요자들은 대출 부담 때문에 입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즉 20만 2021년은 과잉 낙관, 20만 2223년은 공급 과잉의 충격이 현실화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대구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사이클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사이클의 끝이 어딘지, 또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반등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제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의 현재 시장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2023년 12월 대비 2024년 3월에 하락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급격한 하향 속도를 잃고 바닥 또는 안정화 단계에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기술적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 가격 동향 및 전세 가율입니다. 전세 가율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주택 구매 부담을 줄여 자가 전환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매매 시장의 바닥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과 시장 심리 측면에서는 아파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주택 구매 심리 지수 또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높은 금리와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한 심리적 장벽과 구매력 제약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균형을 보면 미분양 아파트 재고가 증가하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대구 전역에서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신규 개발이 집중된 특정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입주 물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구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지표입니다. 2024만 2025년은 대구의 입주 정점기입니다. 즉, 미분양이 늘고 전세가가 무너졌던 원인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작용하는 시기죠. 하지만 다행인 건 2026년 이후로는 입주 물량이 급감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분양이 안 되고 착공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공급이 줄면 시장은 어느 시점부터 다시 수급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건 이게 전 지역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동구나 달성군처럼 입주 대기 물량이 여전히 많은 지역은 2026년 이후에도 공급 압박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는 단순히 전체 물량이 줄어든다는 흐름만 볼 게 아니라 구별로 입주 밀집도와 전세 소화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러한 신규 착공 허가 감소와 미래 입주 물량의 가파른 감소는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근본적 지표 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공급 과잉은 과거의 높은 건설 활동 결과이므로 향후 몇 년간 신규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면 기존 재고가 흡수될 기회가 훨씬 커집니다. 즉, 시장이 보다 균형 잡힌 상태로 자체 조정되고 있다는 강력한 장기적 신호입니다. 다음은 수요 측면을 형성하는 인구, 소득, 그리고 투자 심리 동향입니다. 대구는 최근 몇 년간 출생률 감소, 고령화, 청년층 유출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전입자 수의 감소예요.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요층이 줄어든다는 건 곧 전세 수요 약화, 나아가 매매 수요 위축으로 연결되죠. 게다가 신규 세대수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선 이전처럼 공급 많아도 언젠간 소화된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즉, 대구는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아니라 줄어드는 속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핵심이 된 시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결국 심리로 움직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금리가 내려가도 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거래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나 주택 매수 심리지수를 보면 약간의 반등이 있지만 아직 회복세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대구는 미분양과 전세 리스크의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 심리 회복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언제 심리가 살아날까요? 첫째, 거래량이 실제로 늘어야 합니다. 둘째, 매물의 소진이 진행되어야 하고, 셋째, 가격 하락세가 멈추거나 반등 조짐을 보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매수자들은 이제 바닥인가? 하는 기대를 갖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장에 돈이 다시 들어옵니다. 지금은 심리 회복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는 시점이고 투자자는 이 흐름을 모니터링하며 시기를 저울질해야 합니다. 자, 이제 분양시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는 과거에는 분양수익이라는 공식이 통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고분양가에 대한 피로감이 강합니다. 시세 대비 비싼 분양가, 전세가 하락, 청약, 경쟁률 저조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계약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자들의 기대 수익이 예전만 못합니다. 전세를 끼고 프리미엄을 노리던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까요. 청약을 넣더라도 향후 입주 시점의 전세가를 반드시 예측해봐야 하고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담도 훨씬 커졌습니다. 특히 5억 이상 분양가의 경우 중도금 전액 대출이 안 되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지금은 단순히 분양하니까 들어간다가 아니라 철저히 입지, 분양가,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선별 청약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인 2026년 대구 부동산 시장의 구체적인 전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2026년 대구 부동산 시장은 공급 측면의 급격한 변화와 거시, 경제 환경의 점진적인 개선에 힘입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매 가격은 2026년 초에 안정화 단계를 거쳐 하반기에는 완만한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주로 신규 공급의 상당한 감소와 예상되는 금리 완화에 의해 주도될 것입니다. 거래량은 현재 낮은 수준에서 구매 심리가 서서히 회복되고 구매력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거래량은 신중한 심리를 반영하여 침체 이전의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임대시장 전세월세는 현재 안정세를 유지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전세 가율이 상승 추세를 이어감에 따라 임대 수익률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 부문별 전망을 보면 회복은 균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분양 재고가 지속적으로 높은 지역은 회복이 더딜 가능성이 높으며 가격 안정화 및 상승이 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행 중인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신규 인프라 개발의 혜택을 받는 지역은 향상된 주거 환경과 일자리 기회로 인해 더 빠르거나 강한 가격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보고서의 핵심 시나리오는 공급 측면 주도 회복입니다. 신규 착공 허가 및 예상 입주 물량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고려할 때 시장에 유입되는 신규 재고의 절대적인 부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 미분양 재고를 자연스럽게 흡수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2026년까지 공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시장 균형은 본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이는 금리가 여전히 높거나 심리가 신중하더라도 가격 안정화와 궁극적으로 완만한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구는 서울처럼 입지 간 가격 차이가 크고 동일한 흐름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먼저 수성구는 전통적인 선호지역이죠. 하지만 상승기엔 가장 먼저 올랐고 하락기엔 낙폭도 컸습니다. 최근엔 재건축 이슈나 학군 수요가 일부 회복을 이끌고 있지만 분양가가 여전히 부담입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동구는 입주 물량이 집중된 지역이에요. 전세가 하락과 미분양이 심각했던 곳입니다. 여기는 아직 공급 과잉의 충격이 다 해소되지 않았고 입주 예정 단지들이 많아 당분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지역입니다. 달서구는 상대적으로 실수요 기반이 강하고 공급량도 동구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지역은 서서히 바닥을 다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전세 안정성이 높아진 지역부터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구 전체라는 시각보다 구별 맞춤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통 호재는 부동산 투자에서 늘 관심을 받는 요소죠. 특히 대구에서는 X코선을 중심으로 많은 기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X코선은 아직 기본계획 고시 단계이기 때문에 착공이나 개통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호재가 선반영되기보다는 입주 압박과 미분양 리스크가 더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교통망 확장이 분명 장기적인 입지 개선엔 도움이 되지만 단기 가격 반등 요인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교통 호재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노선 주변의 입주량, 전세가 흐름, 미분양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지금은 호재만 보고 사면 안 되는 시기이고 반대로 말하면 리스크가 다 반영된 이후 실제 수요 회복이 보일 때를 노리는 전략이 맞습니다.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만 2026년 대구 부동산 시장에는 여전히 여러 위험과 기회가 공존합니다. 주요 위험으로는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경우 구매력이 계속 억제되어 시장 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고금리 장기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글로벌 수준의 심각한 경기 침체는 지역 추세를 무효화하고 장기적인 침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불리한 정부 정책 변화, 예를 들어 대출 규제 추가 강화나 새로운 부동산, 세금 도입도 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공급 조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지속적인 공급 과잉은 국지적인 가격, 정체 또는 추가 하락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요 기회도 존재합니다. 향후 몇 년간 신규 공급의 극적인 감소는 시장 재균형 및 중기적인 가격 회복을 위한 강력한 근본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저 동인입니다.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도시재생 사업 및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대구의 매력을 높이고 국지적인 수요와 가치 상승을 주도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움직임은 주택 구매력을 즉시 개선하고 구매 심리를 높이며 거래량을 자극하는 주요 긍정적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가율 상승은 임대 비용 대비 매매 가격의 잠재적 저평가를 시사하며 이는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진입 시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최적의 진입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선 지금 어디를 주목해야 할까요? 우선 전체 시장이 동시에 오르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는 시장이 회복 초입이거나 조정 말기이기 때문에 선별적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 투자자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물 부동산, 즉 이미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 중 낙폭이 과대했던 단지를 보는 겁니다. 입지나 학구는 좋은데 일시적으로 빠졌던 곳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분양권 시장입니다. 입주가 가까워지고 가격이 많이 조정된 단지를 중심으로 중도금 막차 전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전세가율 회복 여부, 즉 입주 시점의 수익성과 보유 부담을 동시에 체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무조건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니라 기회 지역을 선별하고 반등 징후가 보이는 곳부터 분할 접근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투자 전략은 뭘까요? 바로 분할 매수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닥을 완전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2026년 현재 시장은 저점 신호를 조금씩 보이고 있지만 완전히 바닥을 찍었는지 아니면 옆으로 기는 박스권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입하기보다 금액을 나눠서 단계적으로 진입하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특히 투자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본다면 지금은 진입 타이밍을 잡기 위한 준비 구간으로 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입지를 중심으로 리스크 분석을 하고 가격이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상태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로 나눠 대응하는 전략이죠. 이 방식은 수익률은 조금 낮을 수 있지만 리스크 관리와 시장 흐름에 대한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각 이해관계자들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투자자를 위한 권고입니다. 첫째, 가치와 입지에 집중하십시오. 철저한 실사를 수행하고 수요 동인이 강한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장기적 관점 유지가 중요합니다. 2026년은 회복 단계 시작이므로 수익 실현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셋째, 금리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십시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시장 방향과 구매력에 가장 중요한 외부 신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투자 고려입니다. 임대 시장의 안정성과 전세가율 상승을 고려할 때 임대 부동산 투자는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고 매매 시장 변동성에 대한 해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업자를 위한 권고입니다. 첫째, 신중한 신규 프로젝트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높은 미분양 재고와 과거 공급 과잉의 교훈을 고려할 때 신규 프로젝트 착공은 매우 전략적이고 수요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재고 소진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경쟁력 있는 가격 전략, 매력적인 금융 옵션, 그리고 목표 마케팅 노력을 통해 기존 재고를 효과적으로 판매하고 소진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각화를 고려하십시오. 주거용 공급 과잉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부동산이나 틈새 시장에서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입안자를 위한 권고입니다. 첫째, 수급 균형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미분양 재고 수준과 신규 공급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건강한 시장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맞춤형 경기 부양책 고려입니다.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투기 거품을 의도치 않게 재점화하지 않으면서 주택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조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 성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인프라 개발 및 산업 지원을 통해 견고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주택 수요와 시장 안정성의 근본적인 동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는 결론입니다. 2026년 대구 부동산 시장은
공급 과잉의 충격이 서서히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반등 기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언젠간 다 오르겠지라는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구는 인구 구조가 바뀌고 전세 수요가 줄고 입지 간 격차가 커진 시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상승장이 아니라 선별의 시장, 분석의 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시장이라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는 데이터에 기반해 입주 물량, 전세가율, 심리 흐름을 꼼꼼히 분석하고 타이밍과 입지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장을 단순히 낙관하거나 비관하지 마시고 구조 조정 후에 새로운 질서를 읽는 눈,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